네,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 이제, 우리 기후변화,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 그 마지막에 이제 쟁점 분석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그 말을 좀 하다 말았죠. 예. 여러분들, 34쪽에 보시면 나오는데, 봅시다. 예. 이 형광등 밑에다 써야 돼. 자, 문제가 뭐냐? 예. 일단은 우리가 기후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일단은 전제를 한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그 기후 변화라는 것은 사람의 탓이 크다. 예. 근데 사람의 탓이 크다라는 얘기가 자연은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물론 이제 자연이 작용하지만 사람이 주로 영향을 준 부분이 이제 더 많다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뭐냐면은 결국 사람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기후 변화가 일어났는데, 자, 그럼 기후 변화가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또 조금 명심을 해야 될 부분이,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무조건 피해가 발생하느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부분도 있죠. 얻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 세계적인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는 우리가 이익보다는 피해가 이제 더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기후 변화를 통해서 피해가 일어났다는 게 지금 문제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만 정의하면 안 되죠. 예, 안 되죠. 예, 기후정의라는 것은 역시 그 형광등에 가리네요. 예. 기후정.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피해가 발생했으면은 그 피해를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사람 탓이라고 했을 때, 그럼 누가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 누가 얼마나 책임을 질 것인가 라는 것이 기후 정의의 문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자,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가의 문제에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은, 누가 얼마나 책임지는 것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냐, 예, 요렇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해야 되겠죠. 예. 아니,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거기서 피해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도하게 보상을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책임 범위 이상을 보상을 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뭡니까? 아무리 내가 어떤 피해를 야기했다 할지라도 그런 식의 보상은 부당하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겠죠. 예. 이제 규정이라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보상이나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했을 때, 그 보상이나 처벌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게 부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봅시다. 쟁점을 한번 보면은, 자, 좋다는 거죠. 좋아. 요런 식의 논리를 다 인정할 수 있는데,
예, 지우개가 여기 있네요. 인정할 수 있는데, 아니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뭐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뭐 기후정의라고 했을 때 거기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뭐 보상하거나 처벌한다라고 했을 때 또 그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물었을 때 그러면 뭐 궁극적인 목적이 뭔데? 그럼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면은 뭐 그렇잖아요. 뭐 미국이나 뭐, 뭐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있고 나머지 뭐 아시아나 이것도 다 일부죠. 뭐 전체는 아니겠죠. 뭐 아프리카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피해를 마이너스 100을 보고 이 사람들은 뭐 플러스 100이라기보다도 뭐 마이너스 30이라고 합시다. 손해를 보긴 봤는데 손해를 적게 본 것이죠. 상대적으로는 뭐 예, 손해를 안 봤다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후 변화를 통해서 손해를 훨씬 적게 보고 이 사람들은 손해를 많이 보는데 근데 기후 변화를 정작 누가 야기하냐? 그러니까 아니 유발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죠. 유발자죠, 유발자. 이 사람은 주로 뭐 그냥 피해자라고 합시다. 예. 주로 손해를 좀 많이 본다는 의미에서 피해자죠. 예. 요거는 이제 유발자고. 그러면은 요 사람들을 요렇게 돕는 게 목적이냐? 예. 그럼 요렇게 돕는 게 목적이냐? 그럼 이제 첫 번째 쟁점은 여러분들 33쪽에 보면 그 나오죠.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가 목적이냐? 이 사람들을 단순하게 돕는 것이 목적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뭡니까? 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것이 반드시 좋은 방법은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 아니,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를 들면은, 아니,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손해를. 손해를 많이 봤다는, 뭐, 아시아나, 뭐 아프리카나, 물론 이제, 이것도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일부겠죠. 손해를 많이 봤다. 그럼 이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고 했을 때, 네, 도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후 변화로 손해를 많이 봤다 할지라도, 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시다. 여기서는 다른 여러 가지 원인들은 뭐 굳이 고려를 안 해도 되니까 기후 변화를 통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사람들을 돕는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제 탄소가스 배출 감소라는 것이 이것이 좋은 방법이냐? 아니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들 이 말이 잘 안 와닿으면은 예를 들면은 뭐 북한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합시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상대적으로 뭡니까? 탄소가스를 북한보다 많이 배출을 해서 북한이 손해를 봤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탄소가스 배출을 줄이는 게 북한을 돕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과연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 탄소가스를 줄인다고 해서
기후가 다시 변해가지고 북한한테 유리한 기후가 만들어진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잖아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예, 물론 뭐 시간이 좀 흐르고 뭐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도 있고요. 물론 뭐 자연이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긴 있겠죠. 하지만 굳이 이 나라들을 돕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그냥 여기 뭡니까? 우리 책에 나오잖아요. 아니 직접 그러면 현금을 주면 되지. 네. 탄소가스 어, 그걸 줄인다고 막 온갖 법을 만들고 뭐 자동차를 뜯어고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그럼 그냥 직접 지원을 하면 되지 않냐. 네, 그렇게 해도 우리가 말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반론을 우리가 펼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우리 34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죠. 소행성이 와서 충돌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100년 후에 예. 요 소행성 이야기만 하고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행성이 100년 후에 충돌하는데 그럼 100년 후에 충돌하잖아요. 근데 요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여튼 뭔가를 뭐 감소하고 줄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아니면은 자원을 뭡니까? 이 소행성 충돌의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원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1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우리는 요런 행위를 통해서 뭡니까? 우리가 미래 세대가 쓸 수 있는 자원을 미리 당겨서 써버릴 수가 있겠죠. 예. 맞잖아요. 미래 세대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당겨서 소행성 충돌에 대비해서 쓴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요 미래 세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요 소행성 충돌에 대비한다는 요것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뭐 소행성 충돌의 효과를 막기 위해서 폭탄을 많이 제조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다른 것을 안 만들고 폭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조금 쉽게 말하면. 예. 그러면 그만큼 미래 세대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뭐 부나 편리함이 있을 텐데 무기를 만드는데 그런 걸 다 쓰는 바람에 그런 것들을 못 누릴 수도 있겠죠. 예. 요거는 기후변화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가 여러분들 내가 또 착각하고 잠깐 멈췄다가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